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의 히든카드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네. 이재명이 히든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떻게? 물론 네. 교감 없이 나온 히든카드지만 아, 네. 그러니까 어떤 고비랄까? 어떤 상황, 중요한 상황마다 윤석열이 계속 돕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어둠의 선대위원장 역할을 윤석열이 해주고 있는 거고.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또 윤석열 씨 목격담이 올라왔습니다. 파란 모자 썼네요? 아, 남색 모자네요. 숨길 수 없다니까요. 자기 속마음을 사람은 어떻게든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느 부분이든 간에. 그러면 다음 브리핑은 이제 새 정부에서 맞이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뭐 정부 브리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오. 이제 좀 다음번 브리핑 때는 좀 탈정치해서 좀 예쁜 얘기 좀 이런 일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 좀 할 수 있는 시절이 빨리 왔으면 그렇네요. 좋겠네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원래 시기가 그런 거 왔으면 하려고 좋겠습니다. 만든 건데 거의 지금 정치 뉴스가 47분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아이들 걱정하잖아요, 우리는. 네. 다음 세대 뭐 아이들 걱정, 뭐 손자, 자기 자식,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사는 건 고사하고 위기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의 고민, 방어적으로 그거 하나 생각하면은 답이 나온다. 답은 몇 번? 네. 얘기해도 되는 거죠? 아니. 안 돼요? 아니 굳이 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옳고 그름의 얘기로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중심에 놓고 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또 중요하죠. 사람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결정하게 되니까 예. 그건 이제 선거 국면에 좀 더 중요해지는 건데 일상의 영역으로 우리 정치 얘기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일상의 영역으로도 그렇고 객관화 시키려면 그러려면 사건과 그 가치를 놓고 정치를 보는 게 낫겠네요. 사람을 보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 끝난 후에도 우리가 지지한 후보가 이겼을 때의 즐거움 이후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볼까도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요. 아무래도 앞에 말씀드렸던 뭐 독재, 군사 쿠데타 이런 것이 다시는 꿈꾸지 못하게 했던 다짐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런 것을 전제로 지속 가능한 경제, 또 지속 가능한 삶을 뭐 우리가 이제 만들어 나가고 뭐 함께 완성해 나가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첫 메시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첫 메시지는 많은 부분 의미가 부여되고 해석되고 예. 그럴 테니 뭐 잘 준비하겠지만 예. 국민들의 바람을 잘 이해하고 그 바람에 부합하는 말씀들을 해주기를 이제 바람. 그 어느 때보다 그 국민들의 힘을 믿고 그 국민들에게 함께 하자는 그런 메시지가 좀 강력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선 특집 마지막 시간 예. 신동호 시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아름다운 얘기 하죠. 이제 네네네. 나긋나긋한 얘기, 네네네. 행복한 좋습니다. 얘기. 예.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중요한 공약이 유초등 교육 국가 책임인데요. 이걸 위해서 0세부터 5세까지 지급되는 영유아 교육비, 보육비를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요. 그리고 지금 늘봄학교, 리박스쿨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돌봄이 국가적으로 제공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이제 늘봄학교는 학교 중심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사와 학교에 좀 큰 부담이 와요. 책임이 그쪽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물론 또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 돌봄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와 학교가 이제 함께 돌봄 공동체를 만드는 온 동네 초등 돌봄을 해요. 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딱 학교만이 아니라 국가, 지자체, 학교가 협업을 하는 그런 돌봄 공동체를 구성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학교와 또 지역계 유휴 공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돌봄 교실 만들고 돌봄 교사 2명씩 배치를 하고 또 굉장히 이제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가 가득합니다. 흥분되고 바람 넘치는 한 주가 지나갑니다. 나 역시 기대와 흥분이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내 8년 전 기억도 납니다. 앞으로 뭔가 근사한 일들로 가득할 것 같던 시절 말입니다. 아침 사무실로 향하면서 횡단보도에 섰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빨간불에 멈추고 초록불에 건너갑니다. 버스는 정확하게 정류장에 서고 앰뷸런스는 오늘도 급하게 질주합니다. 12월 4일 계엄 다음 날 나는 정확히 그 자리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일상을 버텨내는 사람들을 경외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날들만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날들이야말로 진짜 역사가 되고 삶이 되고 변화가 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평범함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오늘이 가장 찬란한 하루다. 특별하지 않은 일상을 가장 눈부신 기억으로 남겨두자고. 참으로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토요일 아침입니다. 네,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 더 뷰티풀. 오늘도 뷰티풀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공지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새 정부 들어서 또다시 한번 싸움을 했습니다. 그냥 계속 일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특별할 게 없어요. 내 마음이 특별해져야죠. 자, 오늘 첫 소식 뭡니까? 네, 어젯밤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20분간 통화했습니다. 당선 확정으로부터 이틀 만에 이뤄진 통화인데 취임 후에 외국 정상과의 통화한 건 처음입니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야당에서 코리아 패싱이라고 지적하고 있었는데 당일 저녁에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외국 정상하고 통화가 일본하고 중국하고는 하지 않았나요? 중국은 지금 서한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네. 하여튼 이제 임기 초가 되면 가장 주목받는 게 미국 정상이랑 통화했느냐. 그다음에 통화를 하잖아요. 그럼 그다음엔 미국 언제 갈 거냐. 그렇죠. 이게 사실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뭐 그냥 현실이죠. 미국과의 관계가 다른 어떤 우방 국가의 관계보다 항상 우선시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새 대통령이 미국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 대통령이 통화할 거냐, 통화 내용은 뭐냐. 근데 사실 통화 내용은 다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서로에 대한 덕담 내지는 뭐 의례적인 안부 인사 이 정도만 밝혀지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그냥 인사만 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아마 그래서 다음번 외교적 그 관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언제 방문할 것이냐 그리고 첫 방문의 의미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부여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아마 첫 번째 방문국으로 미국을 선택했고 그걸 지금 아마 치열하게 논의 중일 텐데 네. 문제는 미국이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국민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고 그거를 전통적인 우방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경제적으로 요즘 또 그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죠. 네, 관세 협상 문제가 있죠. 자신들의 실리에 맞춰서 그걸 중요한 카드로 씁니다.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는 초청을 할 것 같이 하고 안 할 것 같이 하고 막 이러면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려는 외교적 전략을 네. 활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소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혹은 다소 뭐 요번에 전화 통화도 이틀 걸렸다고 하죠. 이랬을 때 막 안절부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미국과 한국은 우방 국가고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다소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국민들이 계속 뭐 언제 가냐 왜 못 가냐 뭐 미국 대통령이 전화는 온 거냐 축하한다는 말은 들었냐 막 이러면 자꾸 위축된단 말이에요. 뭔가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주지 않아도 될 카드를 줘야 될 수도 있고 밀려가는 거죠 분위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해도 된다. 뭐 그렇다고 미국과 우리가 뭐 단절이 되겠어요? 뭘 하겠어요? 서로 이제 아주 그 예민한 수싸움
네. 외교적 수싸움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초청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자주 만나서 협의하길 바란다라고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테러의 위협을 겪었다는 것. 거기서 또 공감대를 이뤘다고 하고 또 관세 협의관에서도 양국이 만족할 합의를 이루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참 놀랍지 않나요? 그 공화당의 대통령은 항상 민주당의 한국 대통령 그게 항상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드로. 아, 네. 네, 그 미국의 민주당이 되면 이쪽은 보수 대통령이 되고 네. 이게 한 번도 거의 깨진 적이 없죠. 그렇네요. 없어요. 네. 내가 알기로는. 그것도 진짜 신기해요. 그것도 나름 어떤 세계 우주 질서가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건지 항상 보면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에 쫓기지 않고 그 머리를 쓸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뒤에서 그 보채지 않고 바라봐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어제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현충일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현충원 참배부터 대통령의 추념사까지 짧게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네 분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일 것입니다. 네, 이번 추념사에서 윤석열 씨와는 좀 전혀 다른 차원의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윤석열 씨는 그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라고 표현하면서 대북 긴장감을 높이는 발언을 했고요.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평화를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에 광복회 예산 복구 지시까지 내리면서 또 올바른 역사 재확립을 위한 의지도 내비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타이틀에도 있지만 북한 대신에 평화를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어제 행사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연설문이죠. 연설. 네. 네. 그 연설의 내용. 윤석열 씨는 아마 뭐였죠? 그 반자유주의였나? 뭐 잘 쓰는 단어 뭐가 있었죠, 그거? 너무 이제 아득해 기억이 일주일 만에 상당히 아득한 기억이 돼버렸어요. 반국가 세력 그래. 그런가요? 그런 얘기가 항상 이제 국가 기념식에 등장했잖아요. 네. 뭐 광복절에도 그렇고 네. 뭐 등등.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마다 매우 안타까웠던 대목이 사실은 그건데. 어제 있었던 현충일도 그렇고 앞으로 뭐 광복절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국가 기념식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국가 기념식은 제사 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그 자리는 서로 못마땅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자리예요. 거기 보면 국민의힘 당대표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한 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상대를 적대시하거나 혹은 갈등을 유발하거나 혹은 갈등을 첨예화하는 단어나 문장들이나 주제들은 피해야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자리는 봉합하고 화합하고 손을 붙잡아주고 그런 자리로 끝나서 내가 그 사람이 너무 싫지만 혹은 미워도 적어도 그 자리에서 상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혹은 같은 가치를 향해 절하고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런 자리가 되풀이되면 응어리진 감정들도 조금씩 풀릴 수 있는데 네. 윤석열 씨가 가장 잘못한 건 그 자리를 그런 각축장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아마 그걸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연설이 아니었나. 그래서 앞으로 아마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통 대통령 당선인의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선택이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의 넋을 기리고 또 새로운 국정 운영의 각오를 다지는 그런 자리로 되어 있죠. 현충일이? 현충원 참배가. 그렇죠. 현충원 참배가 보통 어떤 정치인들도 자기가 뭔가 결단을 하기 전 혹은 결단의 결과가 나온 후 네. 현충원을 참배하곤 하죠. 그래서 현충원 참배는 직접 해보면 약간 그 전율까지는 아니어도 그 텐션이 느껴지곤 해요. 뭐 쫙 도열해 있는 의장병들 사이로 들어가서 정말 그 분향을 하고 또 묵념을 하고 이럴 때 이게 그냥 TV로 보면 참 지루하잖아요. 그게 보는 게 네. 지루하고 좀 재미도 없고 뭐 재미있을 일은 아니지만 근데 실제로 그 자리에 있거나 그런 행위를 해보면 느낌이 조금 달라요. 좀 엄숙한 느낌이 드나요? 나한테도 애국심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본능적으로 약간 그런 건 국가주의 이런 거에 이제 경계가 좀 있잖아요. 뭐 그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그 밑에 밑바닥에 나한테도 애국심이 있구나. 이게 잘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조금 또 개인적으로는 좀 특별한 게 이제 아버지가 현충원에 계시니까 언제부터는 이제 제가 공직에서 물러나고 나서도 현충원에 자주 가는 편인데 가게 되면 이제는 그런 감정도 여전히 뭐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냥 아빠 만나러 갔다라는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훨씬 더 편한 공간이 됐죠. 여러분 현충원들 산책 삼아 가셔도 좋습니다. 되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역사 교육의 현장이에요. 사실 현충원 가봤어요? 서울 현충원만 가봤고 대전 현충원에 계시잖아요. 누가? 우리 아버지? 네. 아니 서울 현충원에 서울에 계세요? 네. 아니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 잘못. 우리 아버지 어떻게 아는 거야? 너 잘 걸렸다 이놈아. 나 몰래 우리 아버지도 만나고 그러는. 제가 인스타에서 내용을 잘못 봤나 보네요. 네. 아니 그 서울 현충원에 가보면 뭐 3.1운동 때부터 그 독립운동 때부터 막 그 비석들이 진짜로 남아 있잖아요. 네. 이름도 있고 지사들 있고 또 뭐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뭐 그래서 저는 그 일부러 가면 그 묘비 사이를 우리 아버지 있는 데가 아닌데도 이렇게 막 가보거든요. 가보면 느낌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신 이유가 뭔지, 비석의 오른쪽, 왼쪽에 다 써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보면, 이게 역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가셔도 좋고, 아니면 진짜 운동 삼아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거기가 꽤 넓어서, 이렇게 멀리 한번 돌아도 좋고, 그래서 자주 좀 애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충원의 의장 행사 이런 것도 볼만한 게 있는데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옛날에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어떤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현충원에 가면 그 의장병들이 24시간 도열해서 이제 미국 거 보고 좀 한 거거든요.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 그래서 네. 거기 계속 그 불을 지키고 있는 의장병들이 교대하는 의식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는데 네. 윤석열 때 아마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뭐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런 거는 좀 지속해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두 번째 현충원 방문이었는데 임기 첫날에 또 국립현충원 참배하면서 방명록을 하나 남겼습니다. 사진 보시면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이 3번 들어가거든요. 이재명 정부 별칭이 지금 국민 주권 정부인 만큼 또 방명록에서도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강조했습니다. 조금 뭐 아까 들어오기 전에 궁금하다 그래서 얘기해줬지만 이제 문구 같은 거는 보통 미리 생각을 하죠. 원래 연설비서관이나 이런 데서 어떤 문구가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고 네. 초안을 만들면 대통령이 이제 그 첨삭을 하죠. 그리고 외웠다가 가서 쓰고 물론 보고 쓰는 대통령도 그렇죠. 있었습니다. 종이 쪽지 꺼내서 네. 확인하고 쓰는 분들도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때 막 그런 비난들을 했잖아요. 그 짧은 글도 못 외우냐. 못 외우냐. 네. 근데
길면 보고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요. 뭐 이상하게 그냥 갑자기 틀릴 바에는, 생각난 네. 글을 쓸 바에는 네. 그냥 보고. 근데 그때는 너무 짧았죠 글이. 보통 한 문구. 뭐 하여튼 그런 지난 일들에 대한 회고였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방명록은 나라다운 나라. 이건 외웠어야죠 이 정도. 그러니까 정의가 살아있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서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한번 보시면요. 윤석열 씨 거는 안 보나요? 너무 저희 패스하겠습니다. 멸사봉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대의를 위해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런 의미도 되고 노무현 대통령 성격 같지 않아요? 그냥 뭐 긴 말하지 않겠다 뭐 이런 네, 짧고 느낌도 좀 굵게. 있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역대 대통령들의 메시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저 방명록을 어떻게 보관할까를 제가 못 물어보고 끝났어요. 아, 저게 아마 엄청나게 쌓여 있을 텐데, 네. 그렇잖아요. 어딘가에서 보관을 할 것 같긴 한데 어디서 보관하나? 현충원에서 보관하나? 그렇겠죠. 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저런 어떤 방명록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지나쳐가는 것들 있잖아요. 지나친 역사의 흔적과 편린들 네.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막 전시하고 역사박물관 이런 데서 좀 보여주고 그런 것들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쉬워. 그게 어디 묻혀 있었니? 이를테면 뭐 김건희 디올백 이런 것들은 광화문광장 한순간에. 역사의 한 순간이잖아요. 네. 진짜 이제는. 그리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같이 걸어놓은. 그건 뭐 잊어버렸다니까. 일단 찾는 게 우선이고. 그런 디올백 같은 거 아마 그 경매에 붙이면 어마어마한 가격일 텐데. 네. 줄 서서 보지 않겠어요, 진짜? 아쉬워. 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현충원도 사실 국가적 추모 행사잖아요. 야, 이 미친 사람들아. 왜요? 왜요? 아니, 내가 지금 갑자기 댓글을 봤는데. 제가 오늘 약간 얇은 티셔츠를 입고 왔잖아요. 메리아스요? 네. 메리아스라니. 방탄꼭지하라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했어요. 예? 했어요? 했다고. 지금 한 거라고. 아니 나도 아침에 입고 나서 이게 괜찮을까? 조금 너무 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네. 근데 이제 의식하고 보면 자꾸 보지 마. 시선이 이제 그리로 꽂히네요. 자꾸 그걸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다 싶어가지고 찾아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네. 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다음부터 2개 하는 걸로. 아니 그럼 티에 날 걸? 이거 시선 다른 데로 돌려요. 아니 못 입을 옷을 입고 온 건 아니잖아. 저 오늘 운동하시는 날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했다니까 방탄꼭지 했다고. 자 그다음 니플 패치라고 하죠. 니플 패치랑 방탄꼭지나. 네, 근데 이제 좀 순화해서. 그 방금 제가 질문하려던 게 있었는데 네. 현충원 참배도 사실 국가적 추모 행사잖아요. 꼭 필요한 연출 같은 것이 있는지 안 그러면 연출이 여기도 들어가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사실은 정해진 게 있어요. 현충원은. 그러니까 참배 행사 플러스 추념 행사가 현충일 행사잖아요. 네. 조기를 달아야 되고 뭐 이런 의례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본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참배하는 행위를 행사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넣는 유일한 행사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그 각 부처의 장관들 요인들이 행사가 시작되면 안으로 쭉 걸어 들어가서 참배를 하잖아요. 향을 피우고 묵념을 하잖아요. 네. 그 행사 왜? 큰일 났네. 그 행사. 네. 나 진짜 심한 말 한다. 아니요. 나도 얘기할 수 있어. 아니 한번. 그럼 같이 죽든지 그러면. 계속 가시죠. 네. 잊어버렸잖아요, 너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오늘 2시간 동안. 뭐 누가 조끼를 왜 줘? 조끼를 왜 입어? 네. 정신 차려야지. 아무튼 그래서 네. 그런 참배 행사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사실 국가 행사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전 요쪽 볼게요.
나 왜-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니야 진짜. 아니 괜히 그럼 갑자기. 너는 왜 계량 한복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저는 한복을 입었는데. 네 말씀. 그 한복의 활용 점장은 뭔지 아세요? 뭔가요? 그 하회탈 이 줄 있잖아. 네네. 그거를 해야지. 그거를 해야 계량 한복에 가장 어울리는 장신구가 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서 뭐 사실은 현충일 행사는 크게 다르게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막 기쁜 날이 아니잖아요. 네. 말 그대로 추념을 해야 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했던 고민은 근데 현충일이라는 행사가 너무 옛날 일 같이 느껴지잖아. 뭐 대부분의 국가 행사가 그렇긴 합니다만 특히나 현충일은 뭐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뭔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거나 혹은 산화하셨다거나 뭐 등등 이런 분들을 내 주변에 있지 않는 한 그 비극과 그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 6일 그냥 하루 노는 날이고 많은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통의 네. 사람들에게는 그냥 공휴일. 네. 네. 어떻게 그걸 바꿔줄 수 있을까? 그래서 주목했던 게 사연을 찾는 거죠.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좀 더 피부에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 막 그 고민해서 찾았던 게 제가 여러 번 다른 자리에서는 얘기했는데 무연고묘를 찾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연고묘라는 건 이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비석만 남은 거죠. 일화를 짧게 말씀드리면 그 현충일 행사 준비하러 현충원에 갔는데 가족들이 있는 데는 꽃이 다 놓여 있었어요. 근데 저쪽엔 꽃이 없는 비석도 있고 꽃이 없는 건 뭐냐니까 아직 오시지 않은 것 같다 그러고 그래서 옆을 봤는데 어느 한 묘역에 너무 꽃들이 막 만발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저기는 가족들이 많은가 봐요. 그랬더니 현충원장님이 저긴 무연고 묘역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연고 묘역인데 왜 꽃이 있어요? 가서 보시죠. 가서 봤더니 조화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연고 묘역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현충원에서 거기 조화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거기가 더 예쁘고 화려하게 보여요. 네. 그래서 뭔가 짠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봤더니 어느 비석에 21살의 군대를 가서 23살에 죽은. 근데 현충원 가면 놀라운 게 거의 다 그래요. 20대 초반의 남자들이 가장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진짜 피부로 빡 와닿게 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희생을 하는지, 희생을 당했는지 네. 알 수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더 드라마틱한 건 그 비석의 주인공, 그 돌아가신 분의 이름이 김기역. 나를 기억해달라의 그 기억. 그때 진짜 마치 뭐 이게 정해진 시나리오처럼. 그래서 그때 김기역이라는 그 이름으로 현충일 행사를 만든 적이 있죠. 아무튼 그런 거. 네, 그리고 5.18또 추도식 때는 또 유가족분이 나와서 편지 낭독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그 준비됐다기보다는 편지를 읽은 것까지는 준비를 했지만 대통령이 나가서 안아줬던 장면은 준비된 장면이 아니죠. 또 뭐 그런 것들. 그래서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건 이 형식만 남고 의례만 남은 국가 행사를 어떻게 국민들이 상기하고 기억하고 피부로 느끼게 만들 수 있느냐. 요점에 착안하는 게 제 그때 고민의 상당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뭐 노래를 하나 하더라도 이건 이제 축하 노래가 아니라 이제 일종의 추모의 노래죠. 추모의 노래를 하나 하더라도 그냥 이게 흘러가는 노래가 아니라 뭔가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의미를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선정하고 선택하는 데서 끝이면 안 돼요. 연습도 시켜야 되는 거고 분위기도 얘기해야 되는 거고 뭐. 그래서 이따가 아마 오늘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예전에 했던 거. 네. 뭐 그런 노력들이 좀 있었죠. 예. 그리고 그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제 현충원 안장 대상입니다. 유족이 신청하면 국가보훈처에서 심사 거치고 또 안장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데 전 여기서 하나 궁금했던 점이 과연 모든 대통령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가라는 거였거든요. 생각해보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고 또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는 또 처음에는 어떤 그 선고로 실형 선고로 안장될 수 없었다가 나중에 다시 사명 복권되면서 회복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국가보안법, 내란 외환죄 등으로 금고 이상형 처벌을 받거나 임기 중에 탄핵되면 안장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안장될 수 없는 것이고 또 윤석열 씨는 파면되었으니까 1차적으로 현 청원에 안장될 수 없고 또 이번 내란 재판에서 금고 이상형 처벌을 받게 되면 또 확인 사살이 되는 것이죠. 또 현 청원에 안장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유족이 원치 않아도 안장 노무현 그래서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케이스죠. 네, 봉화마을로 가셨죠. 뭐 작은 비석 하나 세워달라고 했던 그 유지를 뭐 그대로 사실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남아 있는 사람들의 아쉬움이 너무 크고 그리움이 너무 커서. 네. 그런 거 보면 이 참 대통령의 운명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죽어서까지도 뭔가 위로가 되어줘야 하고 그거를 못 들어주게 되는 게 참 뭐 조금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 작은 소원도 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쉽지 않은 게 이제 남은 사람들의 욕심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그게 옳은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드리는 게 더 차라리 낫지 않았나. 근데 너무 아쉽지. 만약에 그게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너무 서럽고 섭섭하고 뭐 한번 찾아가 볼 만한 데도 없고.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화장하자고 그래서 뿌리자고 얘기를 아버지가 여러 번 했었는데 결국은 뭐 언제 현충원에 모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꾸 가게 되더라고요. 뭐 매번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김민기 선생님도 탁비님이 공연하고 싶은데 또 유언에 따라서 안 하게 되신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나이로 가니까 그런 고민들이 요즘은 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또 체증을 내리는 속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몇 가지 인상적인 장면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이건 가장 지금 최근에 핫했죠.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 3시간 40분 동안 국무회의 진행하면서 김밥 한 줄과 물 마시면서 회의 진행했습니다. 흘리고 먹었네요. 흘리고 먹고 또 옆에 국무위원들은 거의 뭐 강제시식처럼 꾸역꾸역 먹었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네. 또 있나요? 저만큼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아니 지금의 용산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그래도 새 대통령이 오면 굴러가야 되는데 네.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회의가 국무회의라는 게 루틴하게 매번 되풀이되는 회의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국무회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러니까 이제 저런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는 해야겠고 훨씬 더 길게 가야 되는데 네. 중간에 밥 먹고 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김밥이라도 가져와라 이렇게 된 거 알 거 아니에요. 저런 모습이 주는 감동도 있지만 더 완벽하게 회의를 준비했었어야죠. 그게 남아있는 사람들, 인수인계하는 사람들의 역할이죠.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죠. 예. 네, 그리고 지난 5일에 이제 안전치안점검회의라고 해서 이때 노란 민방위복을 입고 이재명 대통령이 나타났는데 이 노란색은 구형 민방위복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녹색 신형으로 교체한 바 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입던 노란색 구형 점퍼를 다시 착용하면서 이제 지자체에 옷 바꾸려고 돈 들이지 말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리고 옷 색깔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 절약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정부와의 단절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국민 트라우마 극복 차원에서도 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진 보시면 이게 이태원 참사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저 초록색 점퍼 입고 나와서 저런 멘트를 했잖아요. 압사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 저는 이게 국민적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청산하는 의미에서도 노란색 의상으로 바꾼 것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좀 입장이 달라요. 이게 그런 정치적 메시지나 혹은 그 국민들의 말씀하신 그 트라우마와의 단절이라는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입었다고 생각하진 않고 뭐 진짜로 저 말 그대로죠. 예산 아끼고 그냥 갖고 있는 거 있으면 그걸로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 저는 저 초록색 민방위복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먼저 가장 많이 지적했던 사람 중에 하나지만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민방위복은. 그게 결국은 필요한 재해 현장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란색으로 다시 가든 아니면 초록색으로 그냥 다시 가든 뭔가 하나의 메시지라는 효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상황에서 민방위복이 역할하는 것은 저 사람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혹은 저 사람의 통제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는 아주 즉각적이고 시각적이면서 즉각적인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여러 가지 색깔인 경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하는 편이 낫다. 근데 이제 돈 문제가 들어서 그런 거 드리지 말고 그냥 입던 거 입어라, 입자라고 네. 얘기하면 오케이. 그럼 그냥 이제 노란색으로 가면 됩니다. 저 노란색으로 네. 통일하자는 뜻이겠죠. 네. 근데 만약에 초록색도 노란색도 못 결정하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최악인 거예요. 그럼 빨리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장마철 맞아서 이제 수재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점검하라는 지시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 이번에 보수 정권에서 2번의 대형 참사가 있었잖아요. 국가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에 그 신뢰를 회복하는 그 시작점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현충원 추념식 끝나고 예정이 없던 근처 재래시장도 방문했습니다. 남성시장 찾아서 20분 정도 장보고 떠났는데 이제 관저에 아무것도 없어서 즉석에서 결정한 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만나고 물가 점검하고 또 직접 온누리 상품권 사용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뭘 사셨나요? 전날은? 도너츠도 샀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도너츠가 없어서. 뭐 바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샀겠죠. 이거는 그냥 충고입니다. 이제 시스템과 체제가 정비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긴 시간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네. 초반에 레이스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가장 많이 이제 부딪혔던 부분이기도 한데 의지 충천이에요. 다 누구나 지금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대통령의 일정을 하루에 몇 개씩 잡아놔요. 그러면 그게 계속 5년 동안 달려갈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현충일로 메시지를 냈고 현충일에 어울리는 무엇인가를 했으면 그날은 그걸로 몰빵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네. 건가요? 근데 다른 뉴스를 또 만들면 앞에 현충일에 준비했던 사람들의 의도 그다음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오후쯤 되면 사라져 버려요. 하루를 못 가는 거예요. 대통령의 의도, 네. 메시지 또 하고자 하는 무엇 이거는 스스로 되게 지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령 있게 어차피 지금 1주일, 2주일 할 게 아니라 5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5년 중에 하루다. 그래서 대충 하라는 게 아니라 그 하루하루에 중요한 포커싱을 어디다 맞출 것이냐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가야지. 안 그러면 이제 청와대라고 할게요. 이 새로운 청와대 사람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뭔가 성과를 자기들이 또 노력해서 만든 성과로 덮어버려요. 네. 그게 많을 때는 하루에 3번, 4번도 나와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소비되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기억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일정을 초반에 다 소화하기보다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요령 있게 잘 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한동훈 전 대표의 근황이 하나 올라왔는데 요거는 한번 저희가 웃으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 잠시 한번 보시죠. 저는 털을 많으면 주로 이걸 쓰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나아요.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확실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런 캐릭터의 한 개그맨 아니 웃기는 사람, 네. 재밌는 사람, 그러니까 왜 싫은데 보는 사람 보게 되는 거 있잖아요. 아마 한동훈 영상을 공지의 기자 제일 많이 볼 걸요, 우리 중에. 어떻게 하면 노릴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런 길로 계속 어쩌면 그 새로운 재능을 찾은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랑 동갑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우리 나이 때 제일 고민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51란 말이에요. 뭔가 몇십 년 동안 해왔던 나름의 성취가 있는 나이예요. 네. 물론 그게 안 된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앞으로 이 성취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을까? 혹은 그게 나한테 행복한 일일까? 이게 고민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40, 50대 잘 들으세요. 그런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내 감각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물리적으로 조금씩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히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나도 이제 좀 다른 걸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내 남은 인생이 뭐 짧게는 한 15년, 길게는 한 20년 이상 남았는데 여태까지 해오던 걸 그대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한대원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부러운 건 그걸 빨리 찾은 거죠 지금. 그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저런 유튜버 정말 얼마나 행복해요. 이제 본인 적성을 전화에 찾은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해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탁비님은 어제 유튜브 촬영하셨던데 저 정도로 내려놓을 수 있으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 정도는 못할 것 같아요. 저렇게는 막 저걸 얼굴에 밀고 이러는 건 못할 것 네. 같고 어제 뭐 나중에 나오면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얘기했던 이런 고민들을 담은 겁니다. 뭘 할 수 있을까? 뭘 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데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과연 다른 일이라는 게 나한테 어울릴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중년 아저씨들이 모여서 하는 걸 어제 시험 삼아 테스트로 한번 찍어봤어요. 아, 올라오기는 하나요? 아니요, 좀 이제 두고 보고 한 달 정도 네. 이런저런 컨텐츠로 한번 해보고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보여줄만 하다 그러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오늘 뉴스 그래도 툭탁거린 것보다는 잘 끝났네요. 아,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리기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내 청춘 꽃다운 이내 광고 없음, 광고 없음, 광고 없음. 킹샷은 방해 없이 끝없는 재미를 선사합니다. 무료. 네, 주말 아침 건강한 체중 감량을 위해 불태우는 탁시컬 100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몸속의 근육들을 꽉 잡아주실 조세건 트레이너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오늘 지금 그 난리가 났어요. 옷을 왜 바꿔? 옷을 저처럼 이렇게 잘 안 비치는 불투명한 걸로. 아니 네. 이 정도면 괜찮. 일단 그래서 급한 대로 인형을 더 땡겨놓긴 했는데 보지 마세요. 그것도 저 여러분 폭력이에요. 보여주는 게 폭력 아닌가요? 보지 말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자, 새 시대에 다시 뵈니까 오늘 네네. 진짜 반갑고. 네네. 이제 약간 뭐 기지개 켠 느낌? 그렇죠. 하고. 이제 일어난 기분이죠. 이제 일어난 막 기분이죠. 일어난 기분. 네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여러 가지 좋은 모습 또 행복에 가득 찬 시간들 보내려면 일단 건강해야죠. 맞습니다. 좋은 거 보려면 내가 건강해야지. 아파서 누워 죽겠는데 뭔가 밥 된다고. 정도. 리버스 걸 굳이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네. 바로 시작하시죠. 네. 네. 자. 네, 주말에 여유를 더해준대.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구성이야? 어? 사람 완전히 땀 뻘뻘 흘리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술을 또 먹으라고?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주말에 여유를 더해주는 술과 함께 시간이랍니다. 오늘도 품격 있는 술 이야기를 전해주실 한잔하는 MJ 전명진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명진입니다. 아, 아니, 고생이 많으세요, 정말. 진짜 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 이렇게까지 안 해도 나 진짜 먹고 살 수 있거든. 아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아니 뭐 건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 나도 살면서 고생 많이 했어. 뭐 할 일 다 했고 사서 고생을. 군대도 갔다 오고 사회에서 원하는 내 도리는 다 했단 말이야.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짜증나. 진짜 땀을 뻘뻘 흘리시네 진짜. 진짜 힘들어. 여기 시원한데 나름. 그리고 나서 또 술을 먹이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제가 굉장히 민망해지네요. 앞에 하시는 거 보니까 술만 탁 들고 온 게 참. 자, 네. 진짜 언젠가 한번 욕방송 한번 해볼까? 욕방송. 내가 준비해 올 테니까. 그 댓글도 보다가 내가 욕하고 싶은 사람들 있는데 꾹 참잖아. 그거 다 하고 현피 뜰 거 현피 뜨고. 자, 새로운 시대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만찬주 얘기 나눠봤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차기 만찬주 후보를 뽑는 날이라고요? 네. 네. 이게 자꾸 익숙한 거 할래? 콘텐츠 개발 안 하고? 아니요, 이게 되게 저는 이 문자 우리 작가님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이거 추천을 한번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고 있었는데 너무 신나가지고 한 10개가 두루룩 나오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냥 제가 그날 그 핸드폰에다 메시지 적어놓은 게 혼자서 적어놓은 게 오늘 등장할 술들뿐만 아니라 뭐 이탈리아에서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바질 막걸리, 뭔가 우리 복분자로 만든 그라빠, 뭐 중국에서 오신다 그러면 뭐 연꽃이 들어간 장성말리, 그리고 뭐 오미자로 만든 정말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스코틀랜드에서 오신다, 영국에서 오신다 그러면 우리 뭐 그라빠라든가 증류주 중에도 정말 잘 만든 오미자로 만든 뭐 오미나라의 술이라든가 오미나라. 네, 이런 것들 한번 쫙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하지만 일단 오늘은 오늘 세 가지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자, 가장 먼저 그러면 이게 순인가요?
1순위, 2순위, 3순위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뭔가 좀 직관적인 것부터 좀 다양한 연유로 네, 세 가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술 뭡니까? 첫 번째 술 허니문입니다. 이름부터. 이게 우리한테는 좀 덜 익숙할 텐데 그 미드라고 미국 드라마 아니고요. 미드라는 술 장르가 있습니다. 벌꿀 술입니다. 꿀이 들어간 술. 네네. 우리 한자로 치면 밀봉주라고도 하는데 복밀주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그쵸, 복밀주겠지. 네네. 밀봉주 밀봉대는 다른 건데 아무튼 보통 이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과실주가 먼저냐 미드가 먼저냐 할 정도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뭐 어떤 학계 정설로는 어렵지만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 그런 술 중에 하나입니다. 뭐죠?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잘 안 들어오시는 아니 들어와요. 벌꿀로 만들었다는 거죠. 네네네네. 미드주라고 하고. 네, 미국 드라마 그 영국 드라마 중에 왜 왕좌의 게임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바이킹들이 많이 마셨던 장면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스칸디나비아에서 처음 이제 미드라는 장르의 술이 나왔고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서 저거 진짜 먹어보고 싶다고 한 게 저는 진짜 벌꿀술. 그다음에 그 벌꿀 와인. 네. 로마 시대 다른 드라마 네네네. 하면 와인에 꿀을 넣어서 했다는 그런 대사가 나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해리포터의 그 버터 맥주.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실제로 먹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상품화해서 파는 것도 맞아요. 있긴 실제로, 있더라고요. 네, 팔긴 했었어요. 그런 거 영화 속에 나온 술은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영화 속에서 나온 술로 한번 해봐요. 재밌겠다. 네. 아무튼 네. 정신 안 가출했어요. 돌아왔어요. 네. 진짜 지금 대화하는데 약간 화가 좀 남아 계신 것 같아. 약간 아무튼 나이가 든다는 건 몸이 힘들면 짜증이 수반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한다기보다는 좀 날 나아지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네. 근데 막 일단 괴로우면 짜증부터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네. 자, 우리 왜 허니문이라는 것도 스칸디나비아의 그 오랜 관습에서 나왔습니다. 결혼한 지 결혼하고 나서 달이 차고 기우는 그 한 달 동안 신혼 부부가 매일 저녁 이 벌꿀술을 먹으면서 이제 자양을 돋우는, 기운을 돋우는. 왜 돋을까요, 자양을? 뭐 신혼초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영어 허니문 있잖아요. 네. 그 허니문이 원래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술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한 달 동안. 네, 결혼. 한 달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요? 술을요? 아니요, 허니문을. 네, 그렇다고 합니다. 원래 취지는. 네네네. 그래서 이 벌꿀술의 그 허니와 그 달이 차고 기우는 한 달을 이제 허니문이라는. PD랑 쫄깃하지? 내가 뭐라고 할까봐, 뭐라고 얘기할까봐. 네, 왜 이렇게 무섭지? 너 딱 한번 달게 해줘. 그러니까 오늘 왜 이렇게 무서워? 자, 아무튼 그래서 보통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취임 이후에 그런 좀 시간을 갖잖아요. 물론 지금은 뭐 인수위원회도 없고 해서 뭐 그냥 바로 일을 시작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허니문 기간을 좀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첫 술로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 엊그저께 김어준 그 뉴스공장에서도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청와대에서 일할 때 힘든 게 그렇게 지지해줬던 사람들이 그 뭔가 이제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때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줬으면 참 그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새 정부를 좀 믿고 이게 지금 체제나 시스템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허니문처럼 진짜 좀 기다려 주시고 좀 너무 막 바로 그냥 욕하고 막 그 아쉬워하고 이러지 마시고 특히 첫 술에 배부르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딱 그 마음으로 제가 술을 들고 왔어요. 물론 잘못하는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맛있는데? 굉장히 달짝지근하고 너무 막 꿀맛이 나지 않고 꿀보다는 어쨌든 이게 여기 이 회사에서 표현하기로는 이제 벌꿀 와인 약간의 그런 꿀맛은 아닌데 와인 느낌이 좀 있죠. 네, 와인 같고 그런 화이트 와인 뭐 아이스 와인 뭐 이런 느낌. 그치요. 아이싱하지 않은 아이스 와인 같은 느낌? 네네네네. 새콤하고 과숙된 그런 그 단 과일의 향.
생각보다 포도라든가 꿀의 느낌보다는 약간 사과, 청사과 이런 느낌에 가까운. 네. 허니문. 네. 허니문.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정도의 맛이라서 실제로 주류 대상에서 상을 받기도 했고요. 네, 만듦새라든가 뭐 맛이라든가 이런 걸로 결코 네, 뒤지지 않는 우리 술입니다. 요거는 그 도수가 어떻게 됩니까? 네, 저도 지금 찾아봤는데 네. 10도입니다. 10도. 낮지 않네요. 네네. 그래서 너무 낮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사실 와인처럼 12도, 15도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뭐 그렇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네, 달콤한 그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허니문이라는 술을 처음 추천을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술은 뭡니까? 개인적으로는 언제 한번 소개해야지 했는데 네 그게 오늘 요런 자리가 될 줄은 몰랐는데 이게 보통 청명주라고 충청북도의 아예 무형문화재 2호입니다. 네, 굉장히 나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제 성호사설 이익의 성호사설에도 나는 평생 청명주를 너무 좋아해서 만드는 법을 기록해 놓지 않으면 잊을까 더 걱정된다. 청명주를.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7월 17일 제헌절에 임명식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아직 이번 확인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뭔가 사실 청명이라는 절기는 봄이고 4월쯤인데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봄이 이제야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 청명에 원래 올 한 해 농사를 점치고 그 해에 어떤 좀 무운을 바라면서 이 청명주를 만들어서 마시는 그런 술이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자리에는 이런 의미를 담은 술이 어울리지 않을까. 청명주. 네. 자, 청명주 한번 먹어볼까요, 그러면? 오늘은 그리고 다양한 이제 충청도에 그 청명주라는 술이 있지만 그 절기도 있잖아요, 절기. 그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 절기고 4월경인데 그 청명에 이런 점을 치고 뭐 한 해 복을 기원하는 네. 5년간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청 충성스럽게 얘기하는데? 네? 충성스럽게요? 아유 저는 뭐 네. 자, 청명주 24절기 중에 하나인 청명즈음에 마시는 술이라고 해서 청명주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오늘 예전에는 그렇게 절기에 따라 마시는 술이 꽤 있었어요. 네네네 맞아요. 이화주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참 우리 선조들이 그런 거 참 좋아해요. 참 제가 그런 면을 좋아하는데 이때는 이런 술을 먹어야 해. 지금은 그게 이런 의전이에요. 그게 프로토콜이고. 그렇죠. 근데 뭔가 그런 시기를 핑계로 그런 술을 드신다는 게 저는 참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맛있는데?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이건 저는 참 그리고 재밌는 게 지금 요거는 노란색 딱지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 한영석 장인 우리나라 그 누룩 장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호 누룩 장인이신데 이 청명주를 배치 이게 영국식이나 뭐 서양식의 술 만드는 방식인데 한 배치에 뭐 몇 병을 만들고 그 다음 배치에서는 또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데 그때 사용하는 누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 노란 딱지는 19번 배치고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만드는 건데 그 앞에 뭐 17, 19, 뭐 17, 16 뭐 이런 배치들은 색깔도 다르고 만드는 누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길고 발효시키는데도 뭐 90일씩 걸리고 그런 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그런 술입니다. 여러분 이 청명주 괜찮습니다. 맛있어요. 이게 쌀만으로 이렇게 정말 이거야말로 화이트 와인 느낌의 그런 청아하면서도 달큰하면서도 굉장히 그 청명한 그런 맛이 나서 진짜 맛있어. 진짜 괜찮은데 최근에 이번 주 먹은 술 중에 제일 괜찮아. 이번 주요? 많이 드시나 봐요. 왜냐면 우리 술 중에서도 어떤 거는 좀 누룩의 꼬릿한 맛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도드라지는 술이 있는데 이 술만큼은 어느 자리에 뭐 어느 나라에서 뭐 오는 손님이 오셔도 충분히 즐길 만한 그런 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만찬주로는 이게 안 사용되었어서 요거를 들고 왔는데 찾아보니까 2021년에 그 코로나 19로 고생하셨던 의료진들에게 보내는 추석 선물 세트에 요게 한 병 들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역시 뭐 맛있는 술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요게 그렇게 잘 팔렸다면서요? 또 2022년에 출시하자마자 난리 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선물 세트의 영향도 좀 있고 그때 나와가지고 불티나게 이 애주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이런 사실
맛도 맛이고 어떤 만드는 방식이라든가 이 전통을 지키면서도 굉장히 네, 화이트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실 거고. 한영석 선생의 장인의 청명주. 네. 가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2, 3만 원 정도. 오, 네. 뭐 합리적이네요. 그러면. 네네네. 도수도 이게 배치마다 조금 다른데 요거는 13.8도. 그래서 한 번쯤 뭐 바로 인터넷 주문 가능하시니까. 그렇죠. 전통주는 여러분 인터넷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그게 맥주나 진짜. 소주는 안 되고 양주도 안 되는데 맞습니다. 전통주는 가능합니다. 택배로 보내주고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런 거 진짜 잘 만든 제도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참 전통주도 살리고 네. 편의성도 도모하고. 확실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자 세 번째 술인가요 이제? 네. 이게 네. 오늘 쭉쭉쭉 넘어가네요. 내가 힘들어서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제가 질문이 별로 없어요. 얘기를 길게 하면 힘들어하셔. 아무튼 네. 뭐 저 청명주 더 얘기할 거 있어요? 얘기해봐요. 괜찮아. 청명주. 그 우리가 이 발효 과정 지금 당황했어요. 네. 아니 뭐 아쉬워하는 것 같아서. 네네네. 왜냐면 아까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그 보통 일본식 누룩이라든가 입국이라든가 이런 거를 쓰는데 이 장인은 진짜로 처음부터 쌀과 보리 밀을 가지고 그 누룩을 만드는데 한 20일 정도 발효를 시켜서 그거를 총 90일 정도 누룩만 만드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려요. 그리고 쌀을 그냥 단순히 쌀 우리 불려서 뭐 쌀 밥을 짓기도 하잖아요. 한두 시간 쌀을 불리는 게 아니라 3일씩 쌀을 불립니다. 그러면 이제 쌀에 있는 수용성 그런 성분들이 좀 빠져나가고 이제 좀 알찬 성분들이 남아서 만드는데 굉장히 공이 많이 드는 우리 술 중에 그런 술들이 많은데 이 술 또한 그런 술이라 한 번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 그런 그 공수가 많이 드는 거에 비해서 가격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쌀이 사실은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참 세상이 바뀌어서 쌀이 좀 남기 때문에 맞아요. 쌀을 소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필요하지만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이런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였을 거예요. 잡혀갔어요. 네. 함부로 술 빚으면 그랬을 알겠습니다. 정도로. 네. 좋은 자, 술. 그다음 다음 술 넘어가도 되나요? 네. 자, 마지막 술입니다. 요거는 네. 그 제가 잠깐 소개하면 지난 6월 3일 뉴스공장 개표 방송에 있었던 날 벙커 스튜디오로 뉴스공장 채널에 어떤 구독자 한 분이 직접 보내주신 술입니다. 네. 네. 이름 들어본 술이에요? 이게 사실 익숙한 술이실 겁니다. 네, 매취순입니다. 근데 이 1988년에 88 올림픽 때 이미 기념주로 선정이 됐었고 정말 역사와 전통이 있죠. OECD 뭐 포럼 때도 뭐 그리고 노벨 평화상 수상했을 때도 굉장히 만찬주로 애용됐던 네, 매취순. 그 중에서도 15년 숙성입니다. 저도 15년 숙성은 처음 봐요. 매취라는 말이 이제 그 매실 네네네. 매실주. 매실주라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매취. 네. 참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1988년 이전까지는 사실 우리 술의 명맥이 굉장히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정도로 잘 만든 그리고 좀 세상에 내놓을 만한 술이 많지 않았어요. 그 뒤로는 정말 이런 좋은 술이 많아졌는데 어쨌든 그 당시만 해도 물론 우리가 뭐 술집에서도 드셔보셨을 거고 많이들 접해보셨을 거지만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런 잘 만든 술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이거 한 병에 돈 10,000원 한다 그러면 무슨 소주가 돈 10,000원씩 해. 네, 그런 술은 어차피 먹고 취하려고 먹는 건데 그쵸. 이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하는 맞습니다. 만행을 저지르고 네네네. 근데 진짜 다양한 취향이 그러니까 저는 그 발전하는 사회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선택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소주, 막걸리, 맥주, 소주, 막걸리, 맥주 네. 이렇게만 하면 발전이 없잖아요. 그럼요. 소주는 어떤 소주, 맥주는 어떤 맥주, 뭐 그다음에 막걸리는 어떤 막걸리, 거기에 이제 청주, 와인, 뭐 여러 가지 네. 우리의 선택이 다양해진다는 게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상대 취향을 존중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매취 순을 마지막으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씨 뭐라는 거 지금? 아니 앞에 운동이 너무 저기 하니까 이렇게 적당히 시켜야지. 적당히. 뒤에 대화가 좀 아니 애들이 적당한 걸 몰라. 오늘 좀 힘든데요. 네. 뭐 그냥 내키면 그냥 막 가는 거야 그냥.
아무튼 이 매취라는 방금 말씀하신 매취라는 이름이 1982년에 이미 이름을 지어서 출시가 됐고 이게 지금 나오는 건 2018년에 네, 도수를 조금 높여서 네, 새로 생산한 그런 술 되겠습니다. 도수가 2도 올라가가지고 원래는 14도였는데 지금 16도입니다. 그러니까 와인보다도 오히려 도수가 좀 높죠. 아 근데 이 매실 향이 진짜 좋아요. 매실 향도 좋고 셋 중에 가장 묵직하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꾸덕하니. 네. 아 이게 숙성감이 있네요, 확실히. 15년 숙성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과실주도 숙성을 오래 하면 무조건 좋은가?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선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엊그제 굉장히 감사한 기회로 70년 숙성 위스키를 맛을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별로였구나. 네. 그리고 이제 같이 비교했던 65년이 있었는데 65년 엄청 높은 겁니다. 어디 건데? 글렌그란트라고 네, 아주 잘 만든 네, 위스키였는데 65년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70년은 가격도 훨씬 비싸고 더 많이 숙성했는데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어쨌든 그 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맛과 풍미를 무조건 오래 숙성한다고 막 100년씩 숙성한다고 무조건 맛있어지지 않습니다. 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알코올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이런 우리 과실주 같은 경우도 적당한 시기에 잘 숙성하면 이런 아주 훌륭한 맛이 되는 거죠. 그 숙성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이런 만찬주로 선정할 때는 의미가 중요해요. 맞습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맞습니다. 워낙에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찬주로 선정됐다고 해서 의미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어야 만찬주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물론 뭐 모두 다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예전은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다 다르니까. 그럼요. 네,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다 다르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오늘 술을 소개해 줬는데 개인적으로는 셋 중에 저는 만약에 아무래도 전명진에게 선정해라 이러면 아무래도 청명주를 좀 꼽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누구나 만듦새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잘 만든 술이고 뭐 다른 술도 훌륭하지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의미가 그래도 정권 초기에 좀 그런 미래를 점치고 좀 청명한 그런 앞길을 좀 응원하는 마음에 자꾸 왜 이런 얘기 자꾸 하는지 모르겠지만 청명한 그러니까 푸르고 맑은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자. 네. 알겠습니다. 네, 맑고 푸른 미래가 5년 동안 펼쳐지기를 5년 10년 계속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 저도 셋 중이라면 청명주가 제일 좋네요. 일단 맛에서 너무 압도적이고 맞습니다. 네. 이름도 의미를 부여하기 좋고 그리고 도수도 적절한 거 같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허니문은 약간 뭔가 이렇게 공식 행사에서 쓰이기보다는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연인 사이라든지 가족 모임이라든지 뭔가 이런 게 훨씬 더 맞습니다. 모든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허니문을 한 명씩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재밌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만찬주 이야기 나눠보고 술 3병 3잔도 다 마셔봤는데 다음 주에는 또 뭐 해주실 건가요? 사실 진짜 이 중에 선정되지 예산상의 문제로 선정되지 못한 뭐 오미나라의 고운달이라든가 우리 술을 좀 더 해볼까 아니면 다른 비싸요? 그 술은? 거기 조금 가격이 있어서 원래는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네 오늘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고 싶진 않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이제 일상으로 좀 돌아가야 되니까 영화 속의 술이라든지 그런 것도 또 다른 아이템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여행과 술 해가지고 또 준비하고 또 여행하면 또 전명진이죠. 네네. 조만간에 또 어디 갔다 오신다고 하지 않았나? 뉴욕 가신다. 촬영하러 그거는 9월이고 네, 괌에 갑니다. 다음 주에. 놀러? 촬영으로. 네. 놀러.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정을 원래 그 주에 제가 그 자리에 앉을 뻔했지만 네네 그 얘기는 나중에 바꾸지 못해서 알겠습니다. 오늘 전명진 작가와 함께 만찬주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술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